네, 개혁신당 대표 허은하입니다. 어제 싱가포르와 축구에서 우리 국가대표팀이 7골이나 터뜨리는 정말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구 팬들께서 상당히 기뻐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최고위에서는 역시 좀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할 수밖에 없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의사 파업입니다. 서울대 의대 4개 병원 의사들이 오늘 17일부터 응급실과 중증 환자 치료를 제외한 외래 진료와 수술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모든 파국은 밑도 끝도 없이 의대 정원을 갑자기 2,000명이나 늘리겠다고 선포한 윤석열 정부의 고집불통, 일방통행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레이건 대통령처럼 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1981년 항공 관제사 파업에 레이건 대통령은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강경하게 대응해서 결국 관제사들을 굴복시켰습니다. 윤 대통령은 철의 여인 마가릿 대처처럼 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대처 총리는 1984년 영국 광산노조 파업을 강경 일본도로 진압해서 노조를 완전히 굴복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981년, 1984년이 아닙니다. 의사는 항공 관제사가 아니고 광부도 아닙니다. 그리고 의사는 물론이고 세상 어떤 직업이든 억눌러서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이나 마거릿 대처가 아닙니다.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서울대병원이 휴진을 결의했고 오늘은 전국 의대 교수들이 대응책을 모색합니다. 서울대와 같은 결정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총파업 찬반 투표를 내일까지 진행합니다. 신병교육대에서 가혹행위를 받다 죽은 병사의 연결식이 있던 날에도 어퍼컷 세러머니를 하셨던 윤석열 대통령님, 국정 운영까지 그렇게 어퍼컷을 날리시면 안 됩니다. 국민의 어퍼컷이 대통령을 향하게 될 날이 다가올 수도 있음을 경고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두 번째 주제는 동해 석유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뜬금없습니다. 동해에 석유가 매장돼 있다는 이야기는 수십 년 전부터 전해오던 이야기입니다. 경제성을 고려해서 굳이 시추할 필요 있나 하는 의문이 있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께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첫 국정브리핑에 140억 배럴이니 동해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니 황급히 전망만 늘어놓았습니다. 주무부처 장관인 산업통상부 자원부 장관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전망이 확실치도 않은 사업에 대통령이 마이크를 잡았을까 의문이 남습니다. 의대 정원도 그렇고 이번 동해 석유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가 하는 많은 일들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뜬금없고 갑작스럽습니다. 근거가 없고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이번 동해 석유 발견은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프로젝트이니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중차대한 일에 대통령이 회견문 한 장 달랑 읽고 언론사 기자들과 질의응답조차 없이 회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축구 국가대표팀의 통쾌한 승전보처럼 시원시원하고 통쾌한 정치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말만 나오고 따라오라는 식으로 일방통행하는 그러한 식으로는 이룰 수 없는 성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하시다가 정말 큰일 납니다. 대통령 임기가 아직 중간 반환점도 돌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에 절망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사실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